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조은비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조은비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청년들의 문화는요,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려 문화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고 또 청년들만의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청년들의 반려동물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이 개인주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원초적인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함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함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려동물은 이제 청년들에게 그냥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기르는 동물을 부르는 단어부터 달라졌는데요. 네.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것을 말하지만 반려의 뜻은 짝이 되는 동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반려동물을 단지 이뻐하고 좋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과 친구 같은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부터 그렇게 키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거의 남동생, 네. 여동생, 뭐 딸, 아들 이렇게 음. 많이 지칭하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 이상으로 정말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청년들의 반려동물 문화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면서요. 네네. 요즘 청년들의 반려 문화가 많이 다양해졌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먹방이 음. 있고 페코노미나 펫미족이라는 용어가 또 탄생을 했으며 네. 또 SNS에서도 반려동물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먼저 반려동물의 유튜브 먹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네, 저희가 심심하거나 혼자 밥을 먹을 때 저희가 흔히 유튜브 먹방을 많이 보잖아요. 네. 이제는 그 유튜브 먹방이 반려동물이 됐어요. 네. 네, 거기서 동물이 나왔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김치를 먹는다거나 고양이가 이제 마른 생선을 이렇게 안주 먹는 것처럼 먹는다거나 네. 네, 그리고 뭐 햄스터가 자신의 부엌 안에서 파스타를 먹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네네. 그렇군요. 음. 저는 반려동물 먹방이라고 해서 뭐 사료 먹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분명 근데 반려동물은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먹방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료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먹는다고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음식은 모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네, 강아지가 먹는 김치에 빨간 양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고춧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파프리카 가루나 그리고 아. 토마토를 갈아서 양념을 네. 만들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강아지들한테 더 좋은 건강식인 거죠. 네. 네네. 심지어 영상을 제작할 때 스튜디오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 스튜디오 자체도 진짜 사람이 사는 집처럼 만들어서 사람 옷걸이로 이렇게 거는 것처럼 강아지 옷을 걸어 둔다든지 그리고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미니 주방을 만들어서 햄스터가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세트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특히 강아지가 먹는 음식은 정말 사람이 먹는 음식처럼 생겨서 네.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것 또한 이제 강아지 건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먹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ASMR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 먹는 소리까지 생생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사실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위한 요리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위한 요리를 한다니까 이 반려동물을 향한 그 정성과
사랑이 적으면 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음. 그만큼 반려동물이 청년들한테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먹이를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주거나 사료로 줬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해준 음식을 이제 먹는다니까 네. 청년들이 얼마나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반려동물 먹방 이야기였고요. 또 펫미족과 펫코놈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용어들은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펫미족은 영어로 펫인 반려동물과 미인 나를 결합한 용어로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네. 펫코노미는 펫과 이코노미를 합친 영어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경제를 뜻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펫미족이 많이 증가했고 네. 펫코노미에 대한 규모도 많이 커졌는데요. 예를 들어 펫미족은 자신보다 반려동물에게 돈을 22% 정도 더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펫코노미는 강아지 유치원, 반려동물 미용실, 장례식, 적금, 카드 등으로 많이 육성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문화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 뭐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식, 펫 보험 네. 이런 펫코노미 시장이 많이 익숙해졌다는 게 음. 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에도 반려동물이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필수적인 문화인 SNS도 반려동물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제 주변 지인들의 SNS만 보더라도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에 반려동물을 언급하는 횟수가 520만에 이르고 제 주변 지인들도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흔히 업로드를 많이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인스타그램 7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도 있고요. 네.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가 훌쩍 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SNS를 통해 귀여운 동물들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과 재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네. 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컨텐츠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은비 학생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한때 이제 토끼, 햄스터, 뭐 거북이, 강아지 등등 많이 키웠었어요. 네. 아직도 그 동물들 이름이 기억이 남는데요. 네. 그만큼 저도 동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동물들을 SNS에 자주 올리기도 했으며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부터도 돈을 아끼지 않고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가 계속 성장 중이기는 한데요. 미국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큰 반려 문화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 규모 1위로 그 시장의 규모만 연간 100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네. 반려동물 양육 가구만도 8,490만으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3천만 마리 이상이 있어요, 동물들이. 네. 그래서 반려동물 케어 용품이나 의료품, 법률, 산업, 직업 등등도 많이 발달해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려동물한테 제때 식사나 물, 휴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에게 12시간 이상 사료와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료와 물을 주러 사유지에 침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강아지를 주인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게 미래에 더 유망한 직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 의료 복지나 보험 상품이 더 개발돼서 앞으로 더 비용적인 부담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의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오늘은 청년들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조은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